북한이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했죠. 자, 이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길주군 일대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중앙당 고위 간부들에게 진상하는 길주군에서 생산되는 구호물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천어 그리고 송이버섯이요. 핵실험 이후에는 이 김정은에게 진상이 되지 않도록 목록에서 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 박사님, 먼저 구호물자, 이게요. 이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하는 그 구호물자가 아니고 숫자, 구호물자입니다. 또는 905, 90호 물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뭡니까? 그 구호물자는 김일성 김씨 패밀리와 또 노동당 고급 간부들이 먹는 네. 식료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은 음식 물품을 공급하는 물자를 이제 구호물자라고 하는데 네. 결국 말하자면 전국에서 이것은 수집이 되지만 그걸 관리하는 관리소는 이제 평양시 보통강구역 소장동, 바로 이제 봉화진료소가 있는 데죠. 네. 그러니까 그 봉화진료소가 있는 그 주변은 온통 김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관리소와 집결소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치면요, 조선시대 왕에게 올리는 진상을 한다고 하죠.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 올라가는 진상품 목록에서 구호물자인 산천어와 송이버섯이 빠졌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 길주 일대에서 생산되는 산천어나 송이버섯은 방사능에 오염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군요. 그건 100%죠. 추측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구호물자는 왜 구호물자가 됐냐면은 김일성이가 구자를 좋아하니까 네. 정권도 48년 9월 9일에 만들었고 또 지난해 이제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도 했고 상당히 김일성이 선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구자를 넣었지만 네. 그 물품이 생산되던 그 만탑산, 길주에 있는 그 만탑산에서 나던 송이버섯이나 산천어, 아주 네. 찬물에서만 사는 이런 것들이 구호물자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이제 뭔가 낙진에 의해서 오염이 됐고 뭐 이 동물이 원래 뭐 지진이 일어나든 뭐 하든 동물이 제일 먼저 그것을 잘 간파하는데 뭐 무슨 몇십 킬로 밖에 오면 돼지가 돼지 우서 뛰쳐나오고 그런다는데 만탑산에 있던 멧돼지가 모두 다 지금 도망쳐서 단 한 마리도 없다고 탈북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이버섯이나 산천어나 이런 걸 북한 당국이 구호물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북한에 보면은 이제 구호물자 저것 때문에 네. 북한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네. 저 물자를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구호물자를 마련하느라고? 도당 부위원장, 요새는 부위원장이 옛날에 도당 비서가 되든가, 네. 아니면 그 지방의 군단장이 되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어떻게 해서 좋은 물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이렇게 네. 모아서 이 평양으로 보내야 네. 수령의 이렇게 신임을 받게 되는데, 네. 옛날에는 북한 내부 동향을 손가락 들어보지 다 들어봤단 말입니다. 네. 그때 보면은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많이 벌어져요. 네. 예를 들자면은 네. 어떤 나이가 많은 군단장이 네.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수령님께서 나를 군단장 시켰기 때문에 네. 뭔가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아서 네. 가죽을 이제 바치려고 백두산을 이렇게 군단을 이제 풀어서 네. 백두산을 포위를 합니다. 호랑이를 구호물자로 올린다고요? 올리려고 이제 구호물자 올리려고 그래서 네. 포위를 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시를 분명히 내렸어요. 절대로 자동으로 쏘지 말라. 네. 단발로 쏘라고 했는데 네. 그게 석 달여를 해도 호랑이가 안 나타나니까 네. 이제 병사를 지치고 한 상태에서 네.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가 이 보초로 서는 병사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병사가 놀래가지고 자동으로 해서 쏴 죽였어요. 네. 쏴 죽였는데 이제 가죽을 받쳐야 되는데 가죽이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손구멍이 나서요. 그런데 자기가 네.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쏘았는데 네. 나중에 굉장히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구호물자. 그러니까 김정일에게 바쳐야 될 구호물자 호랑이에 자동소총으로 사격을 했다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 그렇군요. 지금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김정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호물자가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다른 8호물자, 7호물자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호 농장이라는 게 등장을 하네요. 안 박사님. 그러니까 예. 중앙당이 직접 관장하는 농장이고요.
1호 농장 또는 주석부 농장이라고 부르고 평양시 용성구역 안에 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은 화학비료도 전혀 안 쓰고요. 농약도 절대 안 쓰고요. 최고급 품질의 농산물들을 생산을 해내고 있다. 실제 진짜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1호라는 건 저건 바로 이제 김일성 그 가게 김일성 김정일을 말하는 우리가 1호 행사라 그러죠. 저게 1호니까 저 1호 농장이라는 것과 9호 물품이라는 것은 좀 다른데 저기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그 유기농인 겁니다. 절대로 저기서 화학 비료를 쓰거나 무슨 다른 걸 써서는 안 되고 저렇게 생산한 것은 전부 다 김일성 일가족이나 네. 9호 물품으로서 뭐 정치국원 이상이면 뭐 일일 공급.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냉장고 넣고 꼭 일일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벌써 식료품이나 이 야채가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정치국원 이상이 먹는 그냥 건. 막 땅에서 뽑은 거를 뽑아다가, 그날 딱 먹어야 되는군요. 네, 먹어야 되니까 일일 공급이 있고 3일 공급이 있고 주간 공급이 있고 월 공급이 있는데 네. 적어도 지금 김정은 시대 올라와서는 빨치산 그 가게도 3일 공급이 되고 네. 나머지가 이제 그 정치국원 이상이 일일 공급을 받다 보니까 네. 저런 1호 농장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김정은과 이 고위 간부들은 매일 생산되는 싱싱한 농산물을 먹고 있군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요. 1호 농장 그룹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1호 농장 그룹바라고 한다고요? 그 농장 자체를 그룹바라기보다는 1호 농장을 이제 그룹바가 내려와서 그룹바가 뭡니까? 근데 그룹바. 그룹바라는 게 일종의 이제 북한에서는 그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영어로 그룹이라는 말을 근데 그룹바라고 합니다. 검열단이 이제 그룹을 모아서 내려와서 농장원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질병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뭐 간염이나 결핵이나 이제 나병 이런 게 생길까봐 네. 내려와서 이제 검열하는 수시로 검열해야지 자체는 항상 그 나태하고 관료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 내려와서 검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룹바다. 그 그룹바라는 건 저런 그룹바도 있고 뭐 노동당에도 그룹바가 있고 요즘 이제 상무조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만은 예. 저런 1호 농장에는 더 강한 그룹바가 이제 파견돼서 자주 검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룹바. 그러니까 그룹. 이런 무리를 지칭하는 영어 그룹을 북한에서 그룹바라고 하는군요. 과거에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 테니스 구락부라는 말을 썼죠. 클럽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이 다음 내용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9호 물자는 김정은에게 진상을 바치는 물품이었는데 1호 농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생산품은 8호 물자라고 하네요. 8호 사과, 8호 배.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을 9호 물자. 평양에 있는 1호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8호 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김정은과 당 고위 간부들이 먹을 과일들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귀한 설탕을 녹여서 물을 준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뭐 다른 걸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네. 북한에는 김일성한테 갖다 바쳐서 이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야, 이 사과가 정말 달구나. 이거 어디서 났어?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저 황해남도 과일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일군은 사과만 농사 짓는 데인데 그게 전부 다 구호 물품 8호 사과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구역 안에서 별도로 정해가지고 그 안에 사과 나무들에는 이제 밑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설탕을 그냥 포대처로 쏟아놓거나 아니면 물을 타서 이제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호위국에서 그렇게 과잉 충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지역 김정은이 진상을 받는 9호 물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황해도에서는 사과를 진상을 받고요. 재령군에서는 복숭아, 해령군에서는 백살구. 이 원산시에서 전복이랑 해삼을 갖고 오는군요. 여기가 아마 제일 특산물인 것 같습니다. 북천군에서는 송이버섯. 이제 길주에서 나는 송이버섯은 절대 안 먹겠어요. 그렇죠. 방사능에 오염됐으니까. 산천어도 이제 다 끊겼고요. 안변군에서는 감을 진상을 받는군요.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지역 특산물로 진상을 올려받고 먹고 있는 김정은과 이 당의 고위 간부들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정봉 실장님 그리고 안찬일 소장님, 신인균 대표님 세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네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 정치권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시죠.